박미TV의 부동산 클럽. 오늘은 부동산 작게 따더니 집값 급등에 서울서 짐싼 인구가 2년 만에 최대치다.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이제 많이 월세를 비롯해 반월세, 전세까지 이제는 뭐 전세는 뭐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직장이 몰려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서울 안에 이렇게들 몰려 있다 보니까 경기도도 굉장히 많이 일자리를 만든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모든 회사, 소위 말해서 대기업, 뭐 중소기업 할 거 없이 핵심, 물론 뭐 공장 같은 데는 경기도 내에 많은 곳에 펼쳐져 있기도 하지만은 공장에 뭐 일하시는 분이 또 얼마나 됩니까? 메인은 매출을 올리는 이 핵심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싼 전세와 전월세, 반월세 이런 것들을 피해서 경기도로 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소위 말해서 저희 직원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좀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것은 편안하게 자기가 살겠다,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본인들의 꿈, 야망, 소원까지 놓아야 되나요? 왜? 왜냐하면 둘이 살기 때문에 또 여자들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아파트가 편해요. 아파트가 가면 뭐 준비가 다 돼 있고 가면 땅땅땅땅 하기만 하고 또 다 둘 다 일을 나가니까, 그래서 편안하고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이런 것을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차라리 시내에 있는 것보다는 좀 싼 경기도 내로 가자. 그래서 뭐 일산, 파주, 이제 뭐 의정부까지 제 직원 때문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먼 데까지 소위 말해서 왕복 왔다 갔다 4시간이 걸리는 이런 지역들 뭐 기다리고 걸어가고 또 내려서 걸어가고 기다리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또 아침에도 똑같고 저녁에도 똑같고 이러면서도 4시간을 버리면서도 본인도 알고 뭐 차에서 깜짝이야 그리고 일어나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또 회사에 와서는 시내가 좋다. 밖에 나가면 전부 모든 게 다 있고, 사람들도 옷도 패션도 좋고 건물도 멋있고, 사람들이 다 쌀이한다써, 여기가 좋아. 그리고 집으로 가면 잠만 자니까 그래 집에 내리면 어두컴컴 밥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은 아침, 그런데 아침인데 아파트야. 따뜻해. 역시 아파트가 최고야. 아침에는 목욕하고. 그게 다인 인생의 일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경기도로 찾아가서 많은 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다 보니 제목처럼 부동산 작겠다더니, 작겠다라는 게 부동산 뭐 서울 시내에 많이 지을 수도 없죠. 마을은 지네가 임기 중에 무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에 32만 고 말 같지도 않은 떡 먹을 얘기하지 말고, 네,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망가구나 분양할까. 어디다 할 건데 망가구도 어디다 할 건데 어디? 정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전 방송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말은 하기도 싫습니다. 집값 급등에 서울서 짐 싸가지고 인구 2년 만에 최대치. 자, 제일 많이 간 것이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이 되겠죠. 경기도를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파주, 일산, 의정부, 뭐 양주 말 거 없고, 또 동탄, 남영주, 화성, 인천, 부천, 송도. 왜 이렇게 많어? 거기다가 또 강남에서 가깝다라는 뭐 판교를 비롯해 분당, 성남시로 들어가면 또 어디 뭐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는 전부 여기 이렇게 몰려 있으며, 수도권에 몰려 있으면 외곽으로 잠은 이렇게 뻘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맨하탄에 제가 오랫동안 사실 부동산도 가지고 있어 보기도 한 게 몇 년인가, 제가 뭐 거의 93년도부터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맨하탄에 있기도 했네요.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를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7년부터 서프라임 몰게지 터졌을 때 10년을 했으니까요. 10년이 좀 안 되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보면은 저는 집하고 그래도 가까운 데 있다고 했지만 6th 애브뉴에 37가,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은 82가였습니다. 렉싱턴 애브뉴에 또 집이 있었고 또 뭐 오피스 같은 또 집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 거리인데도 사실 굉장히 발 빠르게 서브웨이를 못할 때는 또 걸어서도 이런 굉장히 이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곳 맨하탄도 그나마도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오는 그 지하에서도 그렇게 뭉쳐서들 사는 이유, 쉐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쉐어라는 건 한 사람이 아니고, 요즘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동양은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딪히는 게 많아요.
미국 애들처럼 이게 뭐 자유롭게 프리하게 뭐 니 간섭 안 해, 뭐 간섭 안 해 이런데 한국 애들은 또 이렇게 뭐 뿔뿔이 이렇게 안에서 뭉쳐서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뭉치고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남녀가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말이 슬슬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만큼 맨하탄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하 반지하 막 이런 데서 막 쉐어해가지고 칸막이 소위 말해서 커튼만 치고도 2사람, 3사람, 어떤 사람은 4사람까지도 살고 또 그 근처에 가까운 데가 플러싱이라든가 롱 아일랜드라든가 퀸스라든가 브루클린까지도 전철로는 30분 또는 40분? 네, 그렇게 가는 곳도 가깝다고 생각하고 막 흩어져서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일자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 일자리가 전부 핵심 맨하탄에 모여 있고 그것에 다녀야 돈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또 회사를 큰 걸 가지고 있고 이거 소위 말해서 트렌드라든가 생각이 다른 이런 머리가 있는 보스들이 전부 말하자면 아우 내 또 칭찬을 해야 되나 얘야 나 칭찬해 줘도 되지 않겠니? 보스들이 바로 저것이 또 비웃고 있네. 바로 이 핵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복지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얘기가 통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장 쪽으로 얘기하면서도 웃음이 나오네. 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또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자꾸 사람을 뭘 무시를 합니까? 현실을 얘기하는데 현실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까? 입 닫을까요? 유튜브 하지 말까요? 이제 협박한다. 얼마 안 남았어. 나 유튜브 할 거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 응원해주고 쏴주고 이렇게 도움을 줘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갈구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합니까? 예?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를 떠나가지고 중심을 떠나서 멀리 가면은 일자리가 있는다 하더라도 월급도 적고 복지 혜택도 별로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곳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다니고 그래야지. 맨날 집도 시골인데 직장까지 시골이면 그게 뭡니까? 본인도 웃기지. 그러니까 바로 어느 세계를 가든 그 핵심 지역이 인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내에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실은 이렇게 외곽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직장은 시내로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또 부동산을 잡겠다더니 집값 급등하면서 전부 외곽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외곽집마저도 폭등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점진적으로 돼 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를 하나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폭등 거품 꺼지면 2차 충격이 온다라는 경고를 저는 박미TV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고 그리고 뭐 세계적인 학자니 유명한 전문가 그다음에 뭐 재무장관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는데도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 나 미치겠어. 이게 화폐로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도 계속 올라. 테슬라 그 인간 스페니시 같은 얼굴 말이야. 걔 얘기했잖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한마디 하니까 또 조금 떨어졌다는데. 왜 이런 말이 휘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고장을 계속 날리는데 왜 주식이 오르고 왜 난리를 치는지 나는 정말 이게 노름에 강한 아시아, 동남아, 중국, 한국 좀 몇 나라 있죠. 예, 어찌됐든 이게 노름에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번 튀기치고 한번 빠지고 한번 튀기치고 이거 언젠가는 발목 잡히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오늘 기사에도 한국 경제 기사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1년 국가 경쟁력을 다시 생각한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나 작년 늘어난 유동성만 7,350조. 어마어마하네요. 초저금리 주식 부동산 고고고. 성장률은 외환 위기 후 첫 마이너스 자산 시장 실물 경제 괴리가 심각하다. 소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잘 나간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영업 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이 5집 중에 한 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것도 입 막을 거면 서울시장 또 투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 준다. 하다못해 대통령이 이제는 무슨 끝날 무렵 코로나 끝날 무렵에 또 돈을 주겠다. 지 끝난 다음에 양산이나 가 제대로 갈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주식이 오르고 뭐가 오르고 이런다는 것은 정말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동성의 홍수 미 4,200조가 늘었다. 미국도 4,200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돈이 막 고프니까 뭐 그냥 뭐 통장에 은행에 돈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불안한가 봐요. 집값이 또 20억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20억 내가 볼 때 25억 40억이 돼? 아우 정말. 자, 과열된 증시 급냉한 경기 홍수처럼 불어난 유동성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만 들어갔다. 유동성 장세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만 43.6%가 올랐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 인간 테슬라 743.3이 올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예, 애플이 80.7 어느 정도 오르는 걸 이해를 하겠지만은 743 뭔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 그 다음에가 코스피 지수가 30.8%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 아파트도 치솟았는데요. KB 부동산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033 1년 만에 2019년 12월보다 무려 20.3% 말씀드렸죠. 여러 번에 걸쳐서 20% 정도가 올랐다. 오르는 데만 올랐지 또 여러분 전체가 다 20%가 다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휴 테레비를 봐도 어느 연예인이 나오면은 그 연예인이 사는 데를 쭉 치고 들어가면은 저희 집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이런 집들이 있죠. 그런 집들은 왜 안 올랐을까도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르는 데만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가 어떻게 올랐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본인들이 좀 공부를 하십시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자,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책도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여러 번에 걸쳐서 과열된 거품 시장을 보고 있다.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했지요. 수도 없이 했지요. 그러는데도 여러분들이 계속 주식이 3천 윗선으로 가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지요. 아우 정말. 자,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바로 이주열 현 한국은행 총재 굉장히 떨뜨름한 이유도 없는 이야기를 쭉 내뱉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확 무너지면은 큰일 나니까 그냥 중간 어쩌고 저쩌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계속해서 경고장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어찌됐든 투자는 어떻게 가야 되고 이제 나의 자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고민이 많지만은 조금 뭐든지 제발 방위TV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서울시장 어떻게 되나 그게 제일 걱정이야. 내가 볼 적에는 그게 봐야 돼. 그게 누가 되나 다 바뀌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바뀌어. 또다시 바뀌어. 또다시 시작이야. 힘들어.